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해 볼 거는요. 일단은 메터.js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일단 스텝 1 이렇게 만들어서 스텝 1의 기초가 될 만한 코드 구조를 좀 가지고 올게요. 레코딩에 넣은 거라서 네, 여기서 스텝 0번 집어넣고 여기 이 부분 지워버리고 스케치 남겨놓고 스텝 1 vehicle 필요 없고 스텝 1이라고 되어 있죠. 들어가 볼까요? 없다고 뜨네. 레코딩의 스텝 1 add 클래스를 들어갔구나. 네, 촬영 중 코드. 네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메터.js를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getting started가 있어요. 이 getting started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러분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줌을 올릴게요. 125%. getting started 해가지고 여기 보면 install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죠. download the latest build or get released version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latest build 혹은 released version 이거 눌러보면은 latest build가 요거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눌러보면은 파일 내용이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르면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복사를 해도 되죠. 복사를 해도 되고요. 릴리스는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릴리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세싱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온라인에서 이렇게 바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메터.js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는 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CDN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방식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여기에 스크립트에 src 이렇게 친 다음에 우리 스크립트 폴더에 matter.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다 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클릭해서 파일을 만들어 줍시다. 우리 matter.js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이제 생길 거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인터페이스 너무 작아서 좀 조정 좀 하고 올게요. 네,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 좀 보시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합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똑같은 이름으로 파일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면 편할 것 같아서 집어넣고 세이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다 완료됐고요. 그래서 메터.js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getting started 보면 스크립트에 src meter.js를 스크립트로 이렇게 갖고 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운로드 받은 거를 뭐 엄밀하게는 이제 복사했지만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써야 돼요는 여기 보면 데모 페이지 뭐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터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인인 안 할 건데 return to repository overview. 그래서 여기 데모 이렇게 들어가 보면 JS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데모를 가지 말고 저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디서 보면 되냐면 나가서 여기 데모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거 뭐 해가지고 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가 간단한 예제 하나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는 건지. 자, 그래서 자, 여기 스텝 1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제 sketch.js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가 보통
프로세싱에서 펑션 draw 그 다음에 펑션 셋업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프로세싱의 기본 문법이에요. 프로세싱이라는 거를 쓸 거면 이 문법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스텝 1에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요거 안 쓸 거예요. 그냥 완전히 메터.js만 쓴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메터.js 자체적으로 여기 지금 그림 그려지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애니메이션 다 보여지는 거. 요게 메터.js가 기본적으로 렌더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싱과 마찬가지로 캔버스 제어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getting started에 요런 코드가 있었잖아요. 여기 usage example 있는데 요거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고 세이브 하면요. 우리의 촬영 중 코드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아래 생겨 있습니다. 새로 고침해가지고 아니 세이브 해가지고 보면은 네 요렇게 물리 시뮬레이션이 되는 이 녀석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정확히 얘를 원래 여기다 이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었잖아요. 그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코드를 살펴보다 보면은 중간에 여기 렌더에 render create element에 document.body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body가 뭘 의미하냐면 document.body 요거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제가 var는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red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이게 옛날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let 뭐 혹은 const 이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lm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lm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lm이 뭐인지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저는 원래 있던 대로 여기에다가 좀 보내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콘솔에 보면은 자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럼 여기 body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 body가 뭐냐면 잠깐 세이브 다시 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뜨는 게 아닐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촬영 중 코드 스텝 1. 왜 이게 이렇게 뜨지? HTML body 엘리먼트 이렇게 나와버리는군요. 이게 아까 잠깐 찰나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 도큐먼트 body라고 했을 때 그게 의미하는 게 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 넣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사실 정확히 여기 메인의 섹션의 컨테이너 안쪽에 캔버스에 넣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에다가 도큐멘트 우리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쿼리 셀렉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캔버스 요걸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텍스트의 형태로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플러스 어떤 형태로 넣어줘야 되냐면 얘는 id니까 앞에 샵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면은 네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캔버스가 원래는 아까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컨테이너 안에 캔버스 안쪽에 요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물이 여기에 이제 쏙 들어가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에 이제 집어넣는 것까지는 우리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예제를 여기로 갖고 왔는데 제일 처음엔 여기 아래에 생겼던 거를 여기에 가져온 데까지는 성공했죠. 자, 여러분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결과를 똑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천천히 그 우리 원래 했던 대로 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큰 사이즈에서 만들어지면 여기까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위에 보면은 여기 바 엔진이라고 돼 있고 이건 매터의 엔진이다 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문자 엔진이라고 치면 이 친구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무슨 용도인지는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쉼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뭐랑 똑같냐면요. 이게 이제 문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var는 let이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et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여기서 그냥 var를 전부 다 검색해가지고 let으로 고치겠다라고 해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한 번에 let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다 바꾸면 뭐가 하나 작동을 안 하는데 작동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쪽에 실수가 있어서 그렇죠? 다시 할게요. var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를 let 띄어쓰기로 이걸 싹 다 바꾸면 네, 문제없이 다 작동하죠. 자, 그러면 위에 이렇게 쉼표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이거예요. 네. 이거 각각 변수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할당하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뒤에 이제 쉼표인 게 차이죠. 그래서 이거 let을 떼고 뒤에 쉼표 이렇게 하면은 네. 엔진이라는 변수 만들고 렌더 변수 만들고 러너라는 변수 만들고 바디스라는 변수 만들고 컴포지트라는 변수 만들고 그거는 뭐다 라고 하는 요거를 한 번에 하는 거일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 좀 시킬게요. 네, 표준 우리가 배웠던 문법대로 최대한 그대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터.js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 엔진 creat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구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이 엔진은 대문자로 된 요건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자리에다가 바꿔서 넣어도 아마 똑같이 작동을 할 거예요. 똑같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줄여 놓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엔진 만들기 필수 과정 1 엔진 만들기 요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reate renderer 라고 하는 과정 있죠. 그러니까 필수 과정 2라고 할 수 있는데 렌더링 만들기. 렌더러는 무슨 의미냐면요. 렌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보일 수 있게 그린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렌더러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element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다가 LM을 집어넣었는데 이 LM은 제가 이제 위에서 도큐멘트 퀄리 셀렉터 해가지고 캔버스 이렇게 가져온 친구죠. 그래서 지금 F12 눌러보면은 네, div id 캔버스 이 항목을 이렇게 불러온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만약에 아까 body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body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에 body 이거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body 요소라는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이 HTML에서 헤드 다음에 있는 body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작동하는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버스라고 저거 넣어줬을 때도 body라고 넣었을 때 제일 아래쪽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 엘레먼트의 제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저렇게 나올 때가 있고 이게 참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넣어주는 게 어디에다가 만들어질 건가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저거를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애당초 여기 엘레먼트라고 하는 자리에다 요거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그거야 뭐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고 유추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 여기 보면은 도큐멘트 받으니까 이거는 HTML에서의 뭔가 돔 요소 불러오는 방법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다른 돔 요소를 집어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캔버스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다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고 된 거죠. 그 다음에 엔진에는 요 엔진을 넣어줘야 된다 라는 사실까지는 뭐 주어진 거라서 그냥 그런 거 없다 하고 쓰면 되는데, 자, 우리 렌더에다가 뭘 더 넣어줘야 되는지, 어떤 프로퍼티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뭐 요소들을 우리가 더 넣을 수 있는지 찾아보자면 콘솔을 찍어보면 돼요. 콘솔을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파운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맥스 뭐 이렇게 그 바운드는 아마도 저기겠죠. 그 좌표. 그래서 지금 이게 800에 600짜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발견해가지고 찾아내야겠죠. 우리 어떤 사이즈로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좀 찾아서 뒤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뒤지다 보면 이제 찾을 수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값을 뭐 이렇게 넣어보거나 뭐 해가지고 이제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잠깐만요, 좀 닫고. 자, 여기 보면 옵션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백그라운드랑 그 다음에 여기에 위드스랑 하이트가 있거든요. 위드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트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옵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옵션스 점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를, 왜냐 제가 여기다 점을 찍는 이유가, 근데 이게 점을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이 엔진이라는 걸 이렇게 열었을 때 옵션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옵션스 안에 옵션스는 개성 백그라운드 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샵 ff0000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과연 적용이 되나? 그러면은 요거는 안 먹네요.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옵션스 백그라운드 ff0000 넣었는데 안 되네요. 자, 요거는 안 됐는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current background는 이렇게 돼 있고, 옵션에 네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어떻게 바꾸더라? 와이어프레임 백그라운드를 아마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와이어프레임 백그라운드를 그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기준이 와이어프레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봤더니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거를 이제 또 파악을 할 수 있냐? 하이트랑 위드스 자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쉼표 이렇게 넣고 width는 몇으로 넣으면 좋을까요? 몇으로 넣을 거냐면 우리는 이 엘레먼트 있죠. 이 엘레먼트의 가로 사이즈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아까 잠깐 이렇게 세이브를 해보면 이 캔버스에 이 요소의 아래쪽에 보면 클라이언트 하이트랑 클라이언트 위드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친구의 가로랑 세로거든요. 그러면 자 캔버스에서 여기 바로 상위에 바로 그 아래에 이제 오프셋이라 클라이언트 위드스랑 하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LM의 클라이언트 위드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네, 가로가 딱 이렇게 차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LM의 클라이언트 하이트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 엘레먼트의 그 하이트 요소는 사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뭐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만큼 좀 차지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직접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4대3짜리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가로 4에 3이니까 4대3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960에 720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그럼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하면은 세로 고침하면은 네 여전히 4대3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아직은 그 창 키웠을 때 이거 따라오는 그 기능은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아서 이 렌더러에서 할당을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냥 켰을 때 기준으로는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옵션을 넣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쓸지를 찾아보는 거는 이렇게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값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구조상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괄호라고 되어 있고 위드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집어넣어 주는데 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위드스에다가 요 값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적용이 된다 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create two boxes and a ground 라고 해서 두 개의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땅, 그라운드를 만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박스 A는 bodies의 rectangle에 400에 200에 80에 80이래요. 자,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이거 뻔한 이야기인데 분명히 이거 XY일 거거든요, 아마. 근데 이게 XY를 넣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콘솔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때려 맞추기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전공법에 가까운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메터.js의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써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큰 대문자 bodies.rectangle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bodies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아래쪽에 bodies.rectangle이라고 뜨죠.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자, 여러분 보기 좋게 좀 더 크게 키울게요. 자, 여기 다시 처음으로 도큐멘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건 bodies.rectangle에 여기 뭐뭐뭐뭐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bodies 눌러보면은 여기 rectangle이 뜨고 요걸 이렇게 눌러보면은 네. 그래서 meta bodies rectangle 이고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는 XY width height를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XY width height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option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options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되고 옵셔널이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면 이 옵션에 해당하는 거는 또 어떤 걸 넣어줄 수 있는지는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는 400, 200, 80, 80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400에 200 위치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80, 80짜리가 이렇게 툭 떨어질 거고, 얘는 450이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고 좀 더 위쪽이겠죠. 해서 이렇게 생긴 게 투둑 이렇게 떨어지는 걸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그렇죠. 하나 여기가 아마 400, 200이었을 거고요. 또 여기가 이제 450에 50일 거예요. 사이즈는 88, 80짜리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봅시다. rectangle, 여기 ground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400에 610에 810에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400 위치에서 지금 보면은 이 사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치고는 우리가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얘가 지금 아까 400 위치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친구가 450 위치고요. 자, 세로 고침 좀 해볼게요. 요 위치거든요. 여기가 4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400에 610에, 그러면 400이면 여기서부터 사각형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부터란 말이죠, 뭔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 사각형 그리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그 프로세싱에서 우리 여기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커지는 방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상하로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을 기준으로 제가 딱 400만큼만 되게 이렇게 그려라 하면은, 네, 여기 400 위치에서 400만큼 좌우로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는 아마 중앙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살짝 이렇게 밀려나서 저기 하긴 한데 중앙이 거의 똑같고, 얘는 400만큼 사이즈인 거죠. 위아래로는 60만큼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20으로 바꾸면 좀 얇아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보면 is static true라고 하는 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여기 가서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options라고 되어 있죠. 자, x, y, w, h 넣고 뒤에 옵션을 넣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옵션은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된대요. 자, 이게 이제 오브젝트죠. 자, 분명히 이 내용을 제가 언제쯤 한번 다뤘었냐면은 안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이때 다뤘어요. 3주차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bouncing ball with object랑 array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여기에 분명히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션이랑 벨로시티를 우리 array로 해가지고 이게 각각 x랑 y 값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벨로시티에 x랑 y 값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넣고, 여기서는 array니까 0, 1 이렇게죠. .x, .y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 분명히 예제 넣어서 전 보여줬고요. 그다음 오브젝트 방식으로 된 거. 자, 그래서 포지션에 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x는 100, y는 100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x,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도 여기에 옵션에 무언가 넣을 때, 자, 이렇게 괄호로 된 거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let option 은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변수 안 만들고 바로 이렇게 때려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에 뭐를 넣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ground라고 하는 친구 있죠? 요거를 콘솔을 찍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 자, 이게 나오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가보면 옵션이 있을 거예요. 오 element O 있을 건데 옵션? 오호,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 볼 수 있지는 않고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여기서 봐야 되네요. 자, 그래서 메타 바디스에서 제가 옵션이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돌렸더니 여기 옵션이 뜨고 여기 보니까 옵션 패러미터는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어떤 오브젝트냐? specify any properties. 너가 오버라이드 하고 싶은, 너가 덮어쓰기 하고 싶은 디폴트 값에 대한 그러니까 덮어쓰기 하고 싶은 속성 값을 오브젝트 옵션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정확하게는 뭐를 넣을 수 있는지는 메터 바디 모듈을 살펴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터의 바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옵션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옵션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property options. 네. 그래서 여기 옵션에 넣을 수 있는 게 angle, 뭐 angular speed, angular velocity, area, 뭐 기타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is static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것은 무엇이냐? read only. A flag that indicates whether body is considered static. A static body can never change position or angle and is completely fixed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속성이냐면은 이게 스태틱으로 설정된 애들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애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is static true로 적용이 되면은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친구로 작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물체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dd all of the bodies to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mposite의 add에 엔진에 이 엔진은 참고로 요거입니다. 이거 이 엔진에 .world라는 속성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ody A, body B, ground 이거를 array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요거는 여러분 풀어서 넣어줘도 됩니다. 풀어서 넣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거를 각수 처리하고 네. ground 이렇게 넣어주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풀어서 넣어줘도 돼요. 3번 나눠서 이렇게 해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넣어주려면은 이렇게 array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줘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필수 과정은 아니죠. 사실 물체가 없어도 메터.js 자체는 돌릴 수는 있는 거라서 옵션 과정. 물체 만들기. 그 다음에 요거는 필수 과정, 옵션 과정. 물체를 3개에 추가하기.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것도 필수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메터를 쓴다면은 필수 과정이니까 필수 과정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렌더라고 되어 있는 이 대문자 렌더, 이거 있죠? 이거 렌더 런. 네네. 이 대문자 렌더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소문자 렌더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과정 3.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create runner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필수 과정 4. 이 러너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하게 해주는 늘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un the engine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정 5. 자동 뺑뺑이에게
해서 고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터.js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메터.js의 렌더러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는 엔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산을 해주는 그런 녀석이고, 이 엔진 안쪽에 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엔진 월드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엔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렌더는 이제 그림 그려주는 녀석이고, 러너는 이제 여기 보면은 프로세싱으로 치자면 셋업과 드로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 러너가 드로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속 루프 돌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스는 뭐냐면은 이 안에 물체 추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렉탱글이라든가 뭐 서클도 있고요. 그 외에 다각형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다각형인 물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스가 물체에 해당하는 거 만들도록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컴포짓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추가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해당하는 물체를 여기다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이고,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프로세싱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뭐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프로세싱 배웠던 거랑 이거 같이 엮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물론 메터.js만 써가지고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프로세싱은 그림 그리고 하는데 조금 더 잘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더 편하고, 여태까지 그걸 배워왔으니까 프로세싱을 주로 하고, 이 친구가 종속된 역할로서 물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역할로서 서로 다른 관계없는 두 라이브러리를 엮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쓰는 방식을 다음 예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